집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웬만하면 유사한 시가가 2년 내에 존재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별도 검토 없이 기준 시가로 함부로 세금 신고를 하셨다가는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추가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안녕하세요, 김동원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증여를 할 때 혹은 상속을 받을 때 어떤 가액으로 세액을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가 관련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증여를 한다고 하면 누구는 뭐 공시지가가 맞다, 누구는 뭐 평가를 해야 된다더라, 누구는 뭐 KB시세가 맞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맞는 얘기일까요? 법에는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상증세법 평가의 원칙에 보면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그리고 증여의 경우에는 전 6개월, 후 3개월, 이 평가 기간 내에 존재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 호가 뭐냐? 해당 재산의 시가, 즉 그 호수가 매매된 가액을 얘기를 하죠. 그게 없을 확률이 높겠죠. 없다면 감정평가가액, 이때 이제 기준시가가 10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부동산은 이제 복수의 감정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균액을 시세로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감정평가 자체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다 보니까 굳이 평가에 실익이 없다면 받지 않겠죠. 감정평가가액이 없다면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그리고 뭐 종목, 기준 시가가 뭐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예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옆집이 3개월 전에 매매가 되었는데 해당 호수가 내가 증여하고자 하는 호수와 동일 단지 내면서 공시가격 차이가 이제 5% 이내에 있고 면적이 5% 이내에 해당한다면 과세관청은 우리 증여 대상 주택과 유사한 시가다라고 봐서 해당 금액을 시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존재하는지 항상 꼭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제 실거래가 된 목록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 2년, 3년간 거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유사 매매 사례가액도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제서야 뭐 기준시가나 공시가격 등을 시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종류별로 시가를 산정하는 근거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각자 얘기가 다 다르게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상속세 신고 의뢰를 받았는데 자녀분들이 다가구 주택 한 채와 아파트 한 채를 상속재산으로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공시가격으로 전부 다 신고를 해서 상속세를 좀 아낄 수 없겠느냐. 이 다가구 주택은 물건 특성상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게 존재하기가 어렵죠. 단독주택이니까.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이나 뭐 토지는 유사한 시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를 기준시가로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이제 평가심의위원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평가 기준일 전 6개월 그리고 이제 뭐 후 6개월, 3개월 요 평가 기간 내에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라도 증여 전 혹은 돌아가시기 전 뭐 2년 내에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있다면 이 가액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세액이 경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사례에서는 2022년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평가 기간에 포함되는 사례가액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유사 매매 사례가액으로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했고 차라리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낮춰서 신고를 해보자 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평심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평가의 원칙에서 단서 규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 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이제 상속증여세 결정 기한까지, 상속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이제 9개월이고요. 증여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정 기한까지 해당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세액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유사한 시가가 2년 내에 존재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별도 검토 없이 기준시가로 함부로 세금 신고를 하셨다가는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추가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시가평가는 뭐 사실 매매, 증여, 뭐 상속 플랜의 가장 시작 단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가 결정이 되어야 그에 따른 이제 세액이 산출이 되고 이에 따른 뭐 세무 리스크도 같이 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분께서 자의적으로 이제 시가를 산정하게 되면 수정 신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기준시가 신고를 도모해 볼 수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평가기간 밖에 있는 가액들은 이제 평심의를 거쳐서 다시 재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평심의를 열지 않으면 우리가 신고한 대로 신고가 굳어지는 거죠. 사실 이제 지금 취득가액을 낮게 한다고 해서 조세 일실이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해당 재산을 양도를 할 때 취득가액이 낮아진 만큼 양도소득세로 또 이제 그 차액분이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평심의를 열지 않고 신고 시인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여나 상속이나 뭐 부동산 물건 종류별로 해당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세무 전문가와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세금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